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빠지면서 예. 최고 덕을 보는 사람이 어부질이라 그럴까? 안부질이라 그럴까? 안철수 예. 국민의당 후보입니다. 예. 전에 뭐 한 4%? 2, 3% 하다가 5%까지 올라가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가끔 6, 7%도 예. 나왔는데 이번에 그 갤럽 서울신문 조사에서는 9.3%. 이러다가 조금 있으면 이제 두 자릿수로 가겠구나 할 정도로 지금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올라가면서 안철수 후보의 몸값도 자연스럽게 지금 아주 급상승하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예. 우리 처음에 여론조사할 때 예. 4%, 3%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저는 그게 본래 안철수 후보의 어떤 고정 지지층이라고 봐요. 예.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는 사실 뭐 처음에 정치계에 나한테 지지하는 사람도 많았지만 그 이후에 뭐라 그럴까요? 철수 잘하는 그런 계속 철수하고 그걸 보면서 많이 떨어져 나가 버렸어요. 결국 안철수 후보의 지지층은 중도층이라고 우리가 그랬지 않습니까? 중도층마저도 안철수 후보의 사람 되면 모르겠지만은 정치적인 역량 그리고 어떤 결단할 때의 결단력 이런 게 너무 없지 않느냐. 그냥 많이 떨어져 나갔죠. 근데 4% 나온 사람들 그래도 옛날에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안랩 그다음 바이러스 만들고 아래 한글 만들고 할 때 그 어떤 향수에 젖어 있던 사람들이 많은데 그래서 저는 4%라 보는데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 9.3% 5%가량 상승했지 않습니까? 이게 과연 뭘까? 저도 생각해 봤습니다. 이거는 결국은 윤석열 후보 지지층이 그리 간 거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예. 사실 윤석열 후보도 어떻게 보면 중도층이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서 검찰총장이 됐지만 또, 이 조국 사태를 통해서 어떤,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고 국민에게 충성한다는 이런 거라든가 여러 가지로 해가지고 중도층이, 이 문재인 정권에 실망했던 중도층이 그리 옮겨갔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사실 김건희 사건도 좀 영향이 컸죠. 왜냐하면은 컸습니다. 윤석열 좀 전에 말씀드린 윤석열 후보의 어떤 그 캐치프레이즈가 공정과 상식이었는데 그걸로 조국 장관을 낙마시켰죠. 해고해가지고 참 그 공정과 상식의 화신으로 생각했는데 그게 또 윤석열 후보를 지금 대통령 후보까지 만들었는데 이게 김건희 씨 사태 사실은 그거는 저는 윤석열 후보로서 저 억울한 면이 있다고 봅니다. 조국 장관 때는 있죠. 자식의 문제였단 말입니다. 자식은 태어날 때부터 내 자식이거든요. 이번에 뭐 이재명 후보가 아들은 남이라고 그래가지고 또 비판을 받던데 부인은 결혼하기 전까지 남이었고요. 부인이야말로 헤어지면 남이고 그리고 아들은 그거는 법적인 가족입니다. 부인이나 처갓집이나 그 시아버지 시어머니나 그거는 법적으로 이혼하거나 하면 끝이에요. 그렇죠. 그렇지만 아들은 있죠. 이거는 생내적이고 하늘에서 준 거기 때문에 천륜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래서 DNA가 딱 박혀 있는데 그래서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그 어떤 김건희 씨가 일으켰던 여러 가지 지금 잡음들 사태들은 전부 결혼하기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걸 윤석열 후보가 어떻게 그걸 바로 잡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국민들은 어떤 부인에 대해서도 똑같은 잣대로 보는 게 이때가 정서죠. 우리 국민의 정서가 부부는 일심동체다. 그게 결혼 전에까지 일심동체는 그러면 혼전에 벌써 무슨 관계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여하튼 김건희 씨 때문에 그런 내로남불 그러니까 그 공정과 상식 그 이미지가 많이 희석돼 버렸죠. 그리고 너 그럴 자격 있냐 이런 사람도 있을 거고 그 사람들이 안철수로 갔단 말입니다. 그리고 근데 안철수 후보의 이런 그 급격한 상승입니다.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30% 가진다 35% 되는 거 하고 4%가 9% 되는 거는 35%는 있죠. 한 16% 상승한 거예요. 근데 4%에서 9.3%는 이건 110% 정도 상승된 거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 아까 주식값 이야기, 손절매 이야기했는데 주식이 너무 가파르게 상승한 거예요. 이거는 분명히 이게 사상누각적인 이런 게 있어가지고 안철수 후보가 물론 윤석열 후보의 지금의 그 어떤 질곡 속에서 혜택을 본 건 있는데
결국은 이것도 어떤 계기가 있으면 또 원위치 할 가능성이 아주 많은 지지율이다. 그러니까 거기 있다가 쌓아놓은 거예요. 예, 안철수 쪽으로 그러니까 가 지금 있는 거예요. 이 좀 속건데 이거 해도 되는지 모르지만 홧김에 뭐 한다는 질 한다는 거 있죠. 예. 그 국민들이 윤석열 후보를 그때까지 좋아하다가 화가 많이 났어요. 그냥 예. 그 안철수 쪽에다가 예. 키핑을 해준다고 지금 하지 키핑. 여기 윤석열 후보에 들어갔던 저금을 돈을 빼가지고 그쪽으로. 안철수 후보 통장에 조금 이체를 시킨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예. 갤럽에서 27, 8일 지난 27, 8일 조사한 것 보면 20대 지지층이 이재명 25.4 그리고 안철수가 18.9입니다. 그리고 심상정이 15.7 네. 윤석열이 꼴등해갖고 9.5로 됐습니다. 네. 근데 그 전에 조사한 것은 네. 윤석열 19, 안철수 5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최근에 네. 이 분란 사태와 김건희 씨 사건으로 인해서 이 윤석열에 지지했던 20대가 전부 안철수로 옮겨가 버린 거예요. 또 30대도 이 안철수 지지가 만만치 않게 올라와 버렸거든요. 여기는 이재명 34.3, 여기는 윤석열 18.0, 그리고 안철수가 14.3으로 올라와 버렸습니다. 전에 한 3, 4% 있던 게. 그러니까 윤석열 지지층들이 20, 30대가 대거 이탈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재명한테는 못 가고 가죠. 일부는 또 간 사람도 있겠지만 안철수한테로 옮겨가서 그가 키핑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윤석열 후보로서는 있죠. 이런 사태가 지금 실망스럽죠, 사실. 그렇죠. 그리고 걱정도 되고. 근데 또 한편 또 우리가 이제 그 모든 면은 그 음지가 있으면 양지가 있고 양지가 있는 음지가 있듯이 이거는 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주식 투자를 윤석열 후보한테 주식 투자하려다가 예. 지금 안철수 후보한테 주식을 산 거거든요. 예. 안철수 주식을 샀으면은 이게 지금 실망해서 산 거지. 예. 뭐 이재명 후보가 좋아가지고 그리 간 건 진짜 전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랬으면 이거 이재명 쪽으로 가야죠. 예. 그래서 그 윤석열 후보 긍정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거는 내가 조금 잘하고 20대 30대한테 정권 교체에 나로서의 내가 주체가 되는 정권 교체 희망을 보이면 또 돌아올 주식도 많습니다, 지금. 그리고 결국은 이렇게 되면 나중에 단일화 문제가 꼭 생기거든요. 아니 이렇게 되니까 예. 이제 후보 단일화의 그러한 필요성이 확 올라간 예. 겁니다. 안철수의 위상은 더 올라가고 존재감도 올라갔기 때문에 예전 같으면 김종인이도 그랬잖아요. 그 안철수 그 필요 없어. 그거 없어도 이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안철수와 손잡지 않고는 이기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와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윤석열 후보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는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은 안철수가 정치 발전에도 크게 기여를 했고 아주 우리 정치의 중심에 있다 하면서 운만 띄우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아마 물밑에서는 좀 활발하게 이런저런 움직임들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그러니까 제가 되는데. 지금 말씀드리는 게 그게 지금 안철수 후보의 지지를 오른 게 있죠. 저는 국민의힘이나 보수 쪽에 꼭 나쁜 건 아니다. 예. 왜냐하면은 결국은 단일화를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안철수 후보 지지가 아까 말씀드린 4%라 그래도 우리나라 선거판이 항상 2, 3% 내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어차피 단일화 했어야 돼요. 해야 돼요, 앞으로. 4%라 그래도 제가 볼 때는. 그러면은 4%대 단일화하면 그 효과가 적어요. 어차피 안철수 안 될 사람이니까 뭐 이렇게 단일화 됐구나. 그렇지만 10%가 가까이 되면은 이거는 여론조사나 무슨 또 단일화 방법을 또 논의하고 양당에서 하면서 이 단일화 어떤 정치는 쇼니까 어떤 이런 걸 보여주면은 그 왜 이 안철수가 저번에 박원순 그 시장 할 때 그 한 거라든가 정몽준이 그 노무현 한 거라든가 효과가 아주 극대화되더라고요. 거기에 보니까. 그래서 이게 지지율이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슬프지만 어떻게 보면 그걸 잘 활용하면 좋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극적인 그런 단일화가 이루어지면 시너지가 훨씬 큰데 대신에 이 위원 부담이 큽니다. 크죠. 당연히 크죠. 우선 이쪽에서 내줘야 할 것도 많고 그렇죠.
지지율이 낮을 때에 비해서는 훨씬 많이 내줘야 합니다. DJP에 버금가는 그런 지분 협상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니까 정치는. 아니 그래야 DJ 성공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로도 내주고 지금 네. 보선 때부터 다 내줘야 할 아니 그런 선거를 얘기하죠. 뭐 지금 지분이 문제입니까? 지금 지지율이 지금 10% 이상 차이도 나는데. 그런데 예. 이렇게 등등하게 올라오면은 사람들이 욕심이 생겨가지고요. 예. 이게 타협이 잘 안 돼요. 경우에 따라서는 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예. 사실은 위험 요인이 아니 단일화 되겠지 하지만 설마가 사람 죽이는 경우가 한두 번이 그렇죠.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또 하나는 지금도 이준석이는 그 어디 방송인가 그 사람은 뭐 언론만 쫓아다니니까 그것도 저쪽에 그 교통방송 이런 데는. 네 분 불쏘시개로 자꾸 싸워먹는데 그런 데만 나가요. 거기 가서도 그 안철수고 섣부른 단일화를 획책하는 그런 세력이 있다면 이 해당이고 당을 망치는 행위다. 지금 어젠가도 그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안철수와 이준석이가 뭐 그냥 상극이라는 것은 다 알려진 사실이지만 김종인 위원장만 하더라도 지금은 이제 많이 누그러졌습니다. 뭐 안철수하고도 단일화 한번 할 수 있지 뭐 이런 생각까지 갔는데 이준석이는 지금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또 이준석 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이 해방을 놓고 나서면 또 만만찮은 저항도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잘 됐네요. 뭐 이준석 아까 그 저기 네. 제끼 놓으라 했는데 그 제끼 놓으면 나중에 단일할 때 도움 되겠네요 보니까. 문제는 이 민주당이 네. 계속 지금 안철수한테 단일화 러브콜 뭐, 예, 부르고 러브콜 보내고 있어요. 구애를 하고 있고 침을 계속 이렇게 바르고 바르고 있어요. 있다. 예. 그런 건데 송영길이가 이미 얼마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 않습니까? 안철수하고는 우리는 얼마든지 연대할 수 있다. 그 사람이 문재인하고 사이가 나쁜 거지. 이재명은 뭐 아무런 구원도 없고 얼마든지 합쳐질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31일 요 CBS 또 라디오에 나가서는 과학기술 발전 같은 거 이런 것은 안철수의 중요한 아젠다인데 우리는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다는 거 하나를 얘기를 했고 저는 이런 게 좀 아쉽다고 생각하는데 아마 연초에 이재명 후보가 통합정부 구상안을 내놓을 것이다. 저는 이 윤석열 쪽에도 이제는 공동정권으로 가야 한다. 맞습니다. 후보들 그걸 선언하라. 선언해가지고 다 안고 가서 같이 우리가 공동으로 정권을 창출하자. 그러니까 우선 경선 후보들만이라도 그렇게 선언을 했으면 얼마나 좋겠나 하고 했는데 이쪽은 그런 게 없어요. 근데 벌써 여기는 서투를 치고 나왔기 때문에 이제 이쪽에서 그런 얘기 해봤자 또 따라서는 이렇게뿐이 안 되는데 정말 벌써 이 송영길가 딱 통합정부 구상안을 내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렇게 지지도가 나눠지고 이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걸 갖다가 벌써 이용하기 시작하는데 빨라요. 빠르다니까 정치적인 감각이. 국민의힘이 뭐 이준석 대표의 그 비난이 전부 다 옳은 건 아니었지만 매머드 같다. 네. 그 말 맞는 것 같아요. 어떤 이렇게 발빠른 대응 전략 이런 게 부재하고 있어요. 그냥 그게 제가 생각하면 오늘 일부 언론에도 너무 오만해졌다고 나오더라고요. 한 달 전만 해도 거의 된 것처럼 국민의힘 선대위에서는 뭐 이거는 뭐 해보나 마나한 선거라는 그런 오만함이 넘쳤는데 우리 국민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오만함이거든요. 누가 우리가 뭐 무조건 이긴다. 아까 이해창 씨 이야기도 나왔지만 그때도 전부 다 이해창 씨 이길 거로 생각했어요. 네. 근데 그래서 오만하게 해가지고 그때 그 김대엽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응이 있죠. 조금 부적절했잖아요. 지금 생각하니까 끝나고 나서 지금 국민의힘도 제가 볼 때 한 달 전에 그 오만함이 있죠. 계속적으로 지금 지지율이 뚝뚝뚝뚝 떨어지고 있는데도 아직도 그걸 탈피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고 교수님 말씀대로 이런 통합 이거 참 그 선거 전략으로 중요한 아젠다거든요. 이재명은 지금 연초에 그러니까요. 하겠다고 송영길이가 벌써 딱 이 에데벌론을 띄워버렸어요. 그러니까 저게 다른 쪽에서 하면 따라가는 꼴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민주당에서 있죠. 안철수에 대해서 통합 이야기하는 거 사실은 연목구호입니다.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인데 뭐 DJP 연합 보면 뭐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그리고 제가 볼 때 있죠.
안철수 후보는 이재명 후보하고 너무나 결이 다르다. 제가 대학 때 기숙사 안철수 후보 후배인데 만난 적은 없지만 우리 이제 기숙사에 있던 사람들 말을 들으면요. 정말 바른 생활 사나이거든요. 모범생이고 남한테 피해도 안 끼치고 남의 은혜도 나는 있기 싫다. 이런 안철수 후보 입장에 볼 때 이재명은 있죠. 이거는 그 물과 기름이죠. 물과 기름 사이예요. 네. 이 안철수 후보 아무리 정치를 아까 우리가 철수를 잘한다 했지만 판단력이 없겠습니까? 그래서 안철수 후보로서는 이재명하고 뭐 어떻게 한다는 건 있죠. 자기가 정치를 뭐 한도에 할지 얼마지 몰라도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안철수 후보의 그걸로 볼 때는. 근데 말씀하신 대로 DJP도 있었고 정몽준하고 노무현이는 더 다르죠. 그런데도 다 정치적인 연합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두고 봐야 단언을 됩니까? 할 수는 없는 거지만 네. 그러나 지금 송영길이나 민주당이 얘기한 것은 이 안철수가 윤석열하고 단일화하는 것에 회박을 그렇죠. 놓기 위해서 지금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단일화 하면 거의 진다고 보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그걸 회박 놓기 위해서 우리 통합정부 할 거다 뭐 하면서 안철수 발목을 자꾸 잡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안철수 색깔이 흰색인데 자꾸 흰색이 여기 이제 윤석열은 파란색 좀 되고 이쪽은 거의 빨간색이라 본다면은 너무 이게 칠을 안 해놓으면은 나중에 통합이 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침바른다 그랬는데 색칠을 덧칠을 막 하는 거예요 지금 안철수에 대해서. 안철수가 이게 민주당하고도 통합할 수 있는 어떤 요소가 있는 사람 아니냐. 이럴 때 그 윤석열하고 통합하는 게 이게 그 연합한다고 하는 게 상당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게. 그리고 안철수도 안철수지만 자기가 앞으로 정치를 또 계속 한다면은 이 지지율이 윤석열 후보가 회복하지 않으면은 안철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그 비례대표 3명 말고 뭐 지역에서 지방선거라도 나갈 사람들은 그 사람들 때문에도 안철수가 쉽게 못 움직입니다. 그렇죠. 왜 그 사람들은 이기는 쪽에 가야 금방 바로 세 달 후에 지방선거가 있는데.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간단치 않습니다. 정치라는 게. 무슨 안철수가 그거 어떻게 이재명하고 어울려? 그런데 그렇지는 않거든요. 물론 안철수가 그렇다고 하면은 문재인을 같이 정권을 심판한다고 하면은 좋다 했는데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이게 간단치 않고 또 지금 시간적으로도 보세요. 1월 한 달뿐이 시간이 없습니다. 2월 들어가면은 지금 바로 또 등록이 들어가요. 3월 9일 아닙니까? 그렇죠. 왜 그러냐면 2월부터는 모든 그 세선 준비를 다 갖춰야 합니다. 차는 어떻게 할 건지 뭐 그러면은 자기들 다 갖춰 놓아 버리면은 그걸 그렇죠. 물러설라도 못 물러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1월 한 달뿐이 없어요. 이 한 달간에 과연 안철수가 철수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이 생길 것인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결국은 뭐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죠 뭐. 어쨌든 안철수로서는 뭐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높다고 해서 여기 올 수는 없는 것이고 나름대로 그런 명분이 생겨야 자기도 정치적으로 그렇지 않아도 철수만 한다고 해갖고 또 철수하냐 이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간단치가 않다. 그래서 이제 그 연합정부론이 그래서 진작부터 저는 그 윤석열한테 내가 문자도 보내고 그랬어요. 빨리 공동정부 선언하고 공동정권 선언하고 정치보복 없다는 대선언을 좀 해라. 그래야 사람들도 중도에 있는 사람들도 이 몰려들 거 아니냐 하는데 그런데 뭐 아무런 그런 게 없네요 답이. 뭐 보지도 않았는지 어쨌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너무 굼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또 지난번 사과도 그렇잖아. 이재명이는 그냥 아들 나오자마자 그냥 바짝 엎드려 버렸잖아요. 그런데 윤석열 후보는 며칠 후에 그 17일 며칠 후에 했고 또 김건희는 더 늦게 하고. 그러니까 사실관계 알아보자 그러고. 아무래도 뭐 윤석열 후보나 김건희 씨 입장에서는 좀 억울한 측면은 있죠. 뭐 99%가 맞는데 좀 1% 착오라든가 오기하고 좀 부풀린 게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뭐 본질적인 것까지 그렇게 무슨 사기친 것으로 저쪽에서는 자꾸 이야기하니까 그럼 사실관계 좀 알아보자. 근데 정치적 대응을 해야 하는데. 그렇죠.
시비 혹죄를 지금 따지는 재판 받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검사로서 대응할 일은 아니란 그러니까요. 말. 그런 것은 윤석열이가 정치를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되면 그 주변에 뭐 하는 거예요, 윤핵관은 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윤핵관은 이름만 윤핵관이고. 나한테 물어봐도 그렇게는 저도 그때 그랬잖아요. 이거는 국민 정서법이지 뭐 판단이 아니라고. 그리고 지금 안철수 관계도 거듭 얘기하지만 참 진즉부터 공동정권 그런 구상을 펴면서 유승민도 끌어들여서 같이 뭐 경제부총리 좀 하시고 또 홍준표도 총리 좀 하시면 되실 거 아닙니까? 같이 우리 정권교체를 우선 하십시다. 네. 이렇게 나가셔야 하는데 근데 참 지지율 높다는 거 하나 가지고요. 그렇죠. 또 이 정권교체 열망이 높다는 거 그게 턱 믿어. 국민의힘 누가 좋아합니까? 국민의힘 좋아하는 국민이 몇이나 돼요. 맞아요. 예. 윤석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좀 기대를 가진 것이죠. 근데 그게 이제 자꾸 본바닥이 드러나기 시작하네요. 그러니까요. 바닥이 지금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닥을 찾느냐 지금이 문제예요. 지하실로 저는 가느냐. 더 내려가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하는데. 그러니까요. 그래야 이제 반등의 기회가 네. 생기는 거고 아직도 뭐 한 70일 남았죠. 좀 안 남았습니다만은 충분히 예. 뭐 반등의 기회는 있을 거고. 그 이번에 이런 거 보면요. 예?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상당히 실망이 크고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각성의 계기도 될 수 있으니까 거기는 좀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한번 두고 보시죠. 안철수와의 예. 단일화가 뭐 이번 선거에는 지금 이 상태에서는 새로운 모멘텀이 될 수밖에 그러니까 없어요. 이준석 문제, 김건희 문제를 넘어서는 중요한 모멘텀이 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근데 안철수 후보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지금 보통 해가지고 지금 벌써 10%까지 거의 10%가 올라갔으면은 지금 보통에 내가 될 거니까 그냥 와. 이건 지금 안 될 거란 말입니다, 지금.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아까 공동정부론, 연합정부론은 이미 좀 약간 김이 빠져버렸고. 네, 그렇습니다. 고 교수님 생각에 어떤 지금 제안을 해야지 될 것 같습니까? 제가 거꾸로 한번 여쭤볼게요. 옛날 DJP 할 때 DJ가 했던 것처럼 해야 돼요. 네. 대통령 말고 다 가져가거라.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렇다고 다 가져갑니까? 이거 됩니까? 대통령제 국가에서.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이게 그렇죠.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DJ가 그 협상에 김홍기랑이 그 김영환 저쪽에는 했는데 그렇게 지침을 준 거예요. 대통령 말고 그쪽에서 원하는 거 다 들어줘라. 그래도 이제 협상 과정에서 그렇죠. 밀고 당기고 하는 거니까 그렇게 그런 자세를 가져야 하는데 지금 이준석부터가 뭔 소리야 하고 있고 김정은도 아직은 뭐 그렇게 서두를 일 아니야. 그런데 금방 시간 가버립니다. 한 달이라는 게 눈 깜박할 사이에 갑니다. 그러니까 그러고 나면은 이제는 뭐 시간이 안 되죠. 초일께 몰리죠.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는 외교 국방만 하겠다 하든지 그래 내치는 뭐 안철수 당신이 총리도 하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공동정부 꾸려 나가자. 그렇게 파격적으로 제시해야 되겠죠. 그런 파격적인 결단이 필요합니다. 예. 그런 게 정치적 결단인데 그렇죠. 그런 거는 윤핵관이 좀 잘해야 할 텐데 윤핵관이- 완장만 차고 다니면 안 돼요. 완장. 윤핵관이 그럴 능력이 있었으면 지금 오늘날에 이 사태 안 가겠죠. 예.